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함께 다뤄볼 주제 먼저 화면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 막바지 속에서 5월달 추가 상승 기대가 되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 네,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어닝 시즌 지금 피크 구간을 지나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103곳의 이제 실적 발표 중에서 42곳이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향후가 될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네, 상장사 10곳 중에 6곳 정도는 하반기 내년까지는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겠다. 눈높이를 낮추겠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관세라는 변수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5월 달에 어디에서 수익을 내야 될까라는 부분들 힌트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 관련주 봐주신다고요? 부장님? 네. 일단은 지금 뭐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나온 그 AI에 대한 이야기, 이게 지금 국내 증시에도 바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AI 가속기 관련 종목들, 두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급등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주들도 지금 쉬고 왔는데도 오늘도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전력입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이 전기 공급과 관련돼서 우리는 5월 달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 뭐 AI 가속기 막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근데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좋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물론 전력기기는 이제 변압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가장 원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원전이라던가, 원전이요. 그리고 지금 원전인데 저는 그 안에서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가스터빈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스터빈과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네. 그리고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금 필리핀에 지금 5,200억 가량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결국엔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HRSG, 그게 열교환해서 쉽게 말하면 그냥 보일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엔 가스터빈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스터빈이 쉽게 말씀드리면 LNG 천연가스를 태워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가스터빈인데, 이게 지금 사실 뭐 ESS라던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붙여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빠르게 가능한 게 가스터빈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그 증권사 리포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네. 가스터빈에 관련돼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원전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체코 원전 수주권과 관련해서 저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벌써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금 약간 오늘 이렇게 빠진 거는 네. 차익 매물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동안 4월 9일부터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공교롭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차장고가 갑자기 늘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고 앞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SMR이 아무리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스터빈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가 될 수 있는 이 가스터빈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사실 가스터빈은 원천이랑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원전 좀 별로 아닐까요?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멘트 주셨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가스터빈 쪽의 모멘텀 조금 더 빨리 주가 반응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황금 연휴 되면서 저희 화장품주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덩치는 제일 큰데 주가는 메인이 아니었어요. 네.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괜찮게 나오고 하반기도 눈높이 제가 앞에서
그래서 관세 때문에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눈높이 낮춘다고 하반기했는데 역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는 조금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하대요. 화장품주 네, 일단 아무래. 뭐 아모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커요. 그래서 아직은, 예, 물론 네.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한알용해제 기대감에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미리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화장품 쪽을 보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역시나 ODM 쪽으로 보시는데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예, 이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최근에 올라왔던 게 그런 미국향 FDA 뭐 이런 얘기들 선크림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선크림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별도로. 네. 그래서 네. 지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도 물론 작년에는 색조 쪽도 같이 올라왔지만 이번에 흐름 보시면 뭐 계절적인 요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이기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선크림과 관련된 스킨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 인디 브랜드 제품들을 ODM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품보다 그런 스킨케어, 예를 들면은 뭐 리쥬란이라던가 네. 예, 톡신과 관련된 기업들 왜 이렇게 세냐. 파마리서치 오늘 또 신고가 갔거든요. 신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잠깐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금 휴젤이라던가 그 파마리서치, 톡신과 그런 피부와 리프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잘 가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랑 리프팅이랑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살을 확 빼잖아요. 지방 흡입을 한다고 하면 뭔지 알것 처져요. 같아요. 처지면 땡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건 여삼인데 뭐 사실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일리알릴리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계속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든 주사용 비만 치료제든 비만 치료제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 뿌띠 상품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또 그런 연결고리가 그렇죠. 있군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리쥬란 좋다, 뭐 휴젤, 톡신 좋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가면서 지금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술을 받거나 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어쨌든 사후 관리로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살이 한 번에 빠지면 살이 처지는 거는 네.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APR이라던가 이런 쪽도 당연히 실적도 좋지만 이러한 모멘텀으로 지금 덩달아서 같이 비만과 엮여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지면 땡긴다. 살이 빠지면 그다음 스텝은 땡긴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화장품 쪽은 워낙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 크고 이제 성수기 돌아오잖아요. 여름 되면 선크림도 많이 바르실 것 같은데 선진 시장에서까지 활약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주들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 동향이 지금 시장에서 증권주가 거의 반 가까이가 신고가거든요. 네. 네, 왜 이러지? 증권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정말 국내 증시 몸살을 많이 앓았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들의 대부분 수익은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 대체 거래소 생기면서 그것도 있을 네, 것 오히려 같아요. 증권사들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증권, 은행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여가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에 집중하고 있는 점, 이 네. 부분들이 부각받아서 관세에 대한 우려를 회피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역시나 이제 뭐 밸류업이라던가 이러한 쪽 금리 인하 네. 다시 부각받을 수 있고 특히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나고서 금리 인하 이러한 정부에서 끌어올리는 부양책 뭐 부동산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기대가 되면서 지금 증권 그다음에 은행주들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만 해도 벌써 신고가 내고 있는 걸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미래에셋증권 신고가입니다. 대신증권 우선주, 그다음에 DB증권 신고가 나오네요. 그리고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베팅도 가능할까? 아니면 밸류업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은행주 안에서도 이제 눌려 있는 종목들 꽤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접근하기 유리한 쪽은 어떻게 캐치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게
V자 반등을 넘어서서 네. 그 KB금융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4월 9일 날 69,200원에서 오늘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91,700원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은행주나 뭐 증권주 하고 싶다. 네. 사실 근데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사실 좀 이런 변동성을 좀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워낙에 네. 또 변동성 활용한 매매가 그렇죠.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나는 변동성보다는 그렇구나. 좀 뭐 밸류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배당이라던가 네. 이런 쪽을 노리시겠다 하시면은 그런 은행주나 성향에 증권, 따라서? 보험이나 이런 네.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성향에 따라서 워낙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네, 네.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폭 조절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향에 하지만 맞는다라면 선택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 네,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실적주 위주로 좀 많이 봤는데 그 외에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차별화되는 게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 좀 사주고 네. 오늘 탑픽 종목 그래서 가져왔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전력기기 전선은 저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유럽 사건도 있었고 지금 AI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전력기기 쪽 괜찮다. 그리고 조정도 좀 나왔죠. 네네 가격이. 그리고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주 새롭게 지금 인맥주들 움직이는데 아. 인맥주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런 쉬는 날 그런 소식이 나올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갑자기 이러다가 또 뒤집히면은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정책주인데 정책이라 하면 정책이라 어떤 하면은 쪽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이랑 네. 이제 민주당 쪽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쪽. 공통분모, 네, 한번 처음에 랠리 나왔다 쉬었던 게 이제 뭐 저출산, 저출산, 네. 일자리. 그다음에 최근에 또 움직이는 게 웹툰. 웹툰. 네, 그리고 그거는 양쪽 다 밀던데요. 네. 웹툰은 한덕수 지금 대선 출마 후보도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AI, AI. 로봇 이런 쪽으로 로봇주들 요즘에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떤 한쪽에 베팅하는 게 너무 과감하기도 하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내가 정책주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양측에서 다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쪽의 노선을 타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네, 어떤 네.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바로. 네, 일단 현대모백스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이 신기한 게 네. 4월달 한 달 내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나왔습니다. 수급이 좋았군요. 네,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물론 많이 올랐죠. 당연히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사주고 있고 네. 개인들은 그때 팔았고 그 메이저 수급들이 담아주니까 시세가 나왔는데 이게 현대모백스가 사실 물류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리온에 416억 가량 수주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라면 이송 로봇과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모백스 최대 주주가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현대 엘리예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딱 대표적으로 남북경협주죠. 네. 그러면은 남북경협주 한번 랠리 나오면 무백스랑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또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네,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수급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파는 시장에서 수급이 이렇게 좋고 외국인들이 계속 기관이랑 사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네. 현대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북경협주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북한이랑 갑자기, 대화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남북경협주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네. 한번 5월 달에는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5,250원, 네.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점 돌파 권역으로 잡아주시네요. 네. 실적도 괜찮은가 봐요. 현대모백스가. 실적을 지금 당장에 기대하기에는 조금 막 그렇고요. 아직은요? 네, 그렇게 네. 막 실적이 잘 나오고 막 그런 회사는 아직 아닌데 지금 결국에는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 기 물류 자동화 사업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보시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이 현대모백스를 주셨는데 오늘도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거치 동향이 참 궁금한데 5월 달에는 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나?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매도 금액은 많이 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선물 시장 보시면요. 네. 선물 시장에 지금 매도를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을 청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또 콜옵션 매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상방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5월 달에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매수 이렇게 전환까지도 가능성이 가능할 것 있다.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선물 매도 수량을 이렇게 줄였다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갑자기 또 매도 물량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일단은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상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컴백 시에 가장 구미를 당기는 섹터가 어느 쪽일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쪽이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쪽도 워낙 많아서 범위가 넓어서. 네, 근데 네.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 아. 지금 그냥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뭐 반도체라던가 네. 2차 전지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봤던 섹터. 지금 그러면은 조선이랑 방사는 타겟에서 약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방산에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것 약간 같아요. 시속 게임처럼. 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네. 좀 시장이 올라가려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줘야 되고 2차 전지 셀업체들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백 함께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본부장님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력, 그 관련해서 가스터빈하고 원전 쪽, 그리고 화장품 괜찮을 것 같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적 외에는 이제 수급의 힘을 받고 올라오는 쪽에서 종목을 좀 픽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들 컴백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올라오게 된다면은 가격 메리트는 대형주부터 일단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함께 감안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